그리고 부모님들이 아마 청약 통장을 갖고 계신다면 기간에 따라서 증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I don't care. 하윤 씨 청약을 지금 붓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한 6, 7년 정도 지금 붓고 있는데 원래는 5만 원 정도씩 넣다가 이제는 월 20만 원. 많이 넣을수록 좋을 것 같아서. 아닙니다. 바로 빗나가네요. 바로 빗나가. 네,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넣으면 좋고요. 왜요? 그 분양을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되는데요. 공공 분양을 할 것인지 민간 분양을 할 것인지 정해야 되는데요. 민간 분양은 어느 정도의 예치금만 있으면 되는데 공공 분양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0만 원씩 납입한 것만 납입 인정 금액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이상은 아무런 뭐 메리트는 없는 네, 거예요? 메리트가 없습니다. 공공 분양에서는요. 그럼 민영에서는 메리트가 있겠네요. 네, 이제 840만 원 정도 인정 금액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조금 넘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예치금보다 더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공공 분양을 계속 한다면 10만 원씩 또 납입을 해야 되는 거죠. 하윤 씨나 저처럼 네. 요 뭐 20대나 30대 청약을 한다고 하면 청약을 좀 당첨되는 걸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아니에요? 네,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그 청약에서는 지금 가점제와 추첨제라는 게 있거든요. 민간 분양에서 얘기합니다. 사실 가점이 낮아도 될 수 있는 게 추첨제. 그렇게 되는 거죠. 투기가열 지구 같은 경우에는 8호제곱미터 이하는 100% 가점제고요. 8호제곱미터 초과는 50%는 가점제, 50%는 추첨제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만약에 당첨 가능성이 있는 건 사실 33평 이상의 평형만 당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청약을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재테크를 한 좀 유명한 케이스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맞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와닿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이시연님 있잖아요. 이시연 배우님. 나 혼자 산다. 네. 아. 그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 이때 당시엔 8호제곱미터 이하는 40%는 가점제, 60%는 추첨제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청약을 해서 당첨된 아파트가 상도 노빌리티. 얼마만큼의 뭔가 이익을 봤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시세는 15억까지 하니까 분양가는 얼마 정도? 6억 언더로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아. 투기 과열지구에서 34편 이상이면 네, 추첨제가 있는 9억 거죠. 이상이라서 현금으로밖에 살 수 없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중도금 대출을 얘기하는 건데요. 사실 잔금 대출은 나오지만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안 나옵니다. 근데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 네. 다른 지역에 넣었을 때 네.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나요? 좀 낮지만 어떤 얘기냐면 그 지역 우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지만 지역 우선이 안 돼도 되는 곳이 바로 대규모 택지지구입니다. 그 대규모 택지지구는 66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지구인데요. 거의 지금 발표한 3기 신도시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남 교산인 경우에는 30%를 그 지역 사람들에게 주고 그다음에 20%는 경기도에 사는 사람, 그다음에 50%는 서울, 인천에 사는 사람까지 이렇게 배정을 받습니다. 그런 데도 향후에 이제 부동산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지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교통망을 끼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창릉 신도시 같은 경우는 GTX A의 역을 이제 거기에 이제 넣는다고 했고, 하남 교사는 도시철도를 또 하고, 그 다음에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에도 GTX 이렇게 해서 그 곳에 이제 교통망도 들어오기 때문에 향후 미래 가치는 있다라고 봅니다. 자, 정정 전문가가 또 나오셨으니까 우리 고추들도 네. 잘 들어보시고, 저희가 이제 뭐 농담할 때는 농담해도 정보는 또 드리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고추들도 이제 좀 잘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 필기 맞췄습니다. 네. 저희 지금 청약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까 네. 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가점이 어떻게 나눠지고 어느 정도 점수를 받아야 되는지 조금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진짜 궁금해요. 가점의 만점은 84점입니다. 네. 그리고 무주택 기간, 그 다음에 청약통장 가입 기간, 그리고 부양가족인데요. 지금 고추들은 부양가족이 없는 것 근데 같아요. 고추들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아니 모르는데 자꾸 고추 하면 어떡해요? 두부를 고추라고 하는 줄 알고. 저희가 이제 그 진짜 안 이렇게 불안한 민망한 경우는 얘기네요. 처음입니다. 아이돈케 이제 팬분들이 네. 고라니 추종자들 해가지고 고추들이라고 죄송합니다. 뭔지 모르시고 이제 네, 고추 두 하신 분을 거죠? 이제 칭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두 분을 찍어. 자, 그럼 우리 고추들도 한번 귀 기울여 보시면 좋겠는데, 아까 가점이 어떻게 나눠져 있다고 하셨죠? 네, 무주택 기간. 무주택 기간
무주택 기간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되는 게 아니라 네. 만약에 결혼을 안 했다면 만 30세부터 이제 가점이 매겨집니다. 그런데 너무 만 좋다. 30세 전에 결혼을 한 경우는 결혼한 시기부터 하는 거죠. 결혼을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인데요. 청약통장은 그래서 절대 깨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아마 청약통장을 갖고 계신다면 기간에 따라서 증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알았어요. 네, 이거 어머니 아버님 인증서 네. 청약홈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어머니 아버지가 쌓아둔 이 가점도 제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납입 인정 금액이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 통장의 기간이 있고 그다음에 부양 가족인데요. 정말 부양 가족 같은 경우는 싱글남 싱글은 거의 부양 가족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부양하는데. 네. 공중 부양. 그러니까 약간 어이없는 웃음을 지으시는데. 최근에 이제 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한 10번 이상을 청약을 했을 때 당첨 가능성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지금 당장 집이 필요 없다면 청약을 계속 하시는 게 좋습니다. LH 입사 경쟁률이 더 낮겠네. 차라리. 지지가 힘든데 왜 그래요? 그럼 저에게 네. 그리고 저를 비롯한 30대, 20대 이 청년들에게 주실 수 있는 솔루션. 민트유님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는 저는 징검다리라는 이론을 얘기를 합니다. 징검다리 이론. 네, 한 번에 갈 수 없으면 한 번은 디딛고 가야 된다는 거죠. 수도권으로. 네, 그래서 좀 우회해서 디딛고 내가 원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꿈을 꾸다 보면은 꼭 그 집에 또 입성하게 되거든요. 진짜요? 꿈을 우주의 기운이 도와준다고. 네, 맞아요. 결국은 강의를 하거나 그럴 때 마지막 때 이제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는 당첨될 수 있다. 이게 주술이에요. 그 주술이에요. 결국은 이제 단시원처럼. 그쪽 영역으로 갑니다. 네, 그쪽 영역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 디딤돌로 한 번에 진짜 그 서울 아파트 입성하면 참 좋은데 그것도 좀 쉽지 않아 보여요. 네. 디딤돌 하려고 그러다가 강강수월래가 돼가지고 수도권만 계속 돌다가 돌고. 돌아버릴 수가 있어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청약은 어. 무조건 해야 되겠네. 이거는 진짜 무조건. 손해보는 장사가 전혀 아니네. 그러니까 네, 한다고 뭐 이거는-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네. 들어봤는데 오늘 이렇게 아이돈케 함께 하셨잖아요. 네. 어떠셨나요? 너무너무 재밌고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네. 암코라니 정말 탐납니다. 네. 매주 월요일 팟빵 앱에서 새로운 에피소드를 만나보세요.